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서는 특별감찰반 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기업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에 조사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런 비위 의혹도 이미 제기가 됐었지요. 그러자 오늘 아침 야권에서는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청와대의 기강회의를 비판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나라 꼴 참 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감반 전원만 교체하겠다고 될 일입니까?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랑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간이 해지는 거 아닙니까? 특검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청와대 말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한 사건,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족 문제를 거론한 일 등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나사가 풀렸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청와대 이기 진영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의 기강이 만신창이입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보며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반성문을 써야 합니까? 정의당까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광기 SBS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당들이 이 문제에 갖고서 협의를 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야사당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요. 그 한 자씩만, 한 단어 하나씩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에 했던 거. 나라꼴, 나사가 풀렸다, 청와대발 참사, 심지어는 만신창이 이런 단어들을, 극단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한 번 있었던 사건 때문이 아니고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이어졌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사건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신다는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겹치는 가운데에 지금 이게 터지다 보니까 이제 야당들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하는 것들을 한 목소리로 냈고요. 특히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일이 일어난 것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문제를 삼았던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죠?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데 이번에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가 됐다. 민정수석실에서도 민정수석이 직할하는 곳이 아니라 반부패 비서관 쪽이죠? 그렇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정권에서는 한 15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도 굉장히 보안입니다. 보통 총리실이라든가 검찰, 경찰 이런 데서 파견 나와 있는, 사정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심지어는 장소도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청와대에 있지 않고 밖에 외부 기관에서 지금 창성동에 있는 정부 청사 3층에서 따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극히 보안이고, 그래서 요즘 옛날 말로 한다면은 이게 암행어사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막강한 권한과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팀들이 팀장을 포함해서 전원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교체됐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이 혹시 잘못하나, 이것은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직속으로 또 특별감찰반을 지휘하고 있을 것이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렇게 청와대 직원들을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직원들이나 감찰하는 뭐 역할을 주로 정부 한 정부 부처도 예. 마찬가지고요. 뭐 사실 그동안에 이제 좀 비밀리에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잘 안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일이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야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 한 곳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의전 비서관도 문제가 됐었고, 그 이전에 경호처 직원도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청와대 전체의 어떤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에서부터 이 공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제 그 비위나 이런 것들이 한 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모를까, 그 위에 기초가 흔들리고 또 그 위에 기둥이 흔들리고 청와대 전체를 흔드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 민정수석의 어떤 그 사퇴 문제가 청와대가 그냥 넘기기에는 좀 쉽지 않은 단계까지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원 평론가께서도 민정수석 사퇴 아마도 검토, 이건 뭐 사퇴시킬 것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상형 위원장은 어떠세요? 저는 조국 수석이 이제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동안에 본인이 인사검증을 쭉 책임을 져왔는데 인사검증 문제까지. 장차관급에서 지금 낙마자가 8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 대한 책임, 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흠결이 있다고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물론 임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본인 밑에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수사관 출신은 지난 10월에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다음에 11월에 청와대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돌려보냈죠. 검찰로 돌려보냈고 이걸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이 취재를 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인정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들 전부 돌려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정당당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그 청와대 공직기강에 대해서 가장 책임져야 할 분은 결국 조국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께 더 이상 부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은 뭐 야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와대 진영을 개편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느냐, 청와대 개편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드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청와대에서 오늘 반응이 나왔습니까? 김의겸 대변인 상대로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많이 했고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참고만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그걸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언론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숫자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제 대변인이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런 같은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도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뭐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일부 구체적인 내역에서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 정도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팩트는 확인 안 해주고 있고, 이제 특별감찰반원들이 전부 원래 소속돼 있는 부서로 돌아갔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징계해주기 바란다,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여권인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서까지 강력하게 나선다면은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텐데, 민주당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사관은 전원 교체를 시켰잖아요. 뭐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 차원에서 뭐 더 진상을 조사해 보시거나 파악하시는 그렇죠. 당에서 무슨 그걸 진상을 조사해요. 네. 여권 또 전체 됐죠? 악재로 보시는 거죠? 네. 뭐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진상조사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이 조금
그래도 너무 저렇게 웃으니까 그러긴 한데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 저는 뭐 상당한 불만이나 아니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일단 청와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1순위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고민의 깊이가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법농단 관련되어 있는 검찰 수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완전히 뭐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다 추진해왔던 사안이거든요. 이걸 완전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척이나 이런 것들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 타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국민들의 어떤 불안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검찰이 기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당 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서로 간에 이제 반목이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악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제일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연루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청와대가 이번 사안은 그냥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그대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야기를 잘 꺼내주신 것 같아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지난해 임명됐을 때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임명됐을 때 상당히 그 당시 언론에서 크게 부각하는 기사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같이 했던 분이죠. 그리고 그때 좀 박근혜 정부에서 좀 억울하게 좀 그런 인사나 이런 데서 그런 좀 억울함도 예. 있었던 것 같고 나름 반부패 의지가 강한 분인데 어찌됐든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면 저는 거기서 차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본인의 지금 담당 업무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 또 야당이 보기에 이분이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입이 없다 이런 게 거의 정도라고 봤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SNS 상을 통해서 심지어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의전비서관으로서 음주운전 했을 때 다음날 조국 민정수석은 SNS에 경제정책에 성과가 안 나서 뭐 좀 죄송하지만 기다려 보시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도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그랬을 때는 정말 국민께 송구함을 느낍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보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노총 사람들이 유성기업 노무 담당 상무를 폭행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국민이 보기에 야당이 보기에는 다른 데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국 수석을 그대로 대통령이 데리고 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국 수석의 이야기를 잠시 뒤에 여쭙기로 하고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됐을 때 당시 언론 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수사 능력으로 면도날로 불린 최고의 수사검사고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인사보복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뒷받침할 최고의 인재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크게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해 5월에 임명이 됐고요.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특별감찰반원 전체를 교체한다. 이 내용을 조국 수석이
공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은 검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 나와 있는 수사관 한 명이 최근에 경찰청에 가서 어떤 사건,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것이 자기가 알고 있던 지인과 관련된 거다 해가지고 이것이 적발돼서 다시 검찰로 보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징계를 해라.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뭐냐면은 그 사람 말고도 또 한 명이 더 있었다 하는 거고요. 예, 거기까지 나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저 SBS가 보도했던 것이 뭐냐면 그 특별감찰반의 반원들 중에서 8명이 두 팀이 골프를 주중에 근무 시간에 쳤다. 그리고 부적절한 사람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 하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전원에 대한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특감반원 전원 교체를 어제 6시부터 단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예, 다음 준비된 것도 보여주세요. 예. 요 다음 쪽도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 이야기가? 예. 특감반 분위기 쇄신과 예. 공직기관 확립에 특감반원 전원 교체하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다 했더니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이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하는 거 하고요. 직원 중에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원 소속 기관의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강력한 주제였어요.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산하의 특별감찰반원들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신뢰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해외 순방 중이거나 출장 중이지만 당연히 보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부분 비공개요? 왜냐하면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상당 부분 아마 확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 한 명만 지금 돌려보는 게 아니라 감찰반 전원을 사실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물론 감찰이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밀 업무를 다룰 수밖에 없고 또 그 관련자들 사이에 감찰 반원들 사이에 굉장히 끈끈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비위라 할지라도 감찰반 전원을 교체할 필요는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반을 전원을 이제 복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게 낫다.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문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차라리 분위기 쇄신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조치 다 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불신만 더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와대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어는 보여요.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공개를 하긴 합니다만 특별감찰반원들이 누군지 어디 소속의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내용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고요. 그거는 부담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개인의 명예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또 확인을 또 더 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지난 정부의 청와대에서 놓고 간 각종 문건을 캐비넷 문건이라고 해서 다 뒤져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와 우리 다르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던 정부입니다. 게다가 그 감찰 관련 규정도 정말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개하는 게 맞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부 감찰반원을 돌려보냈는데 그분들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 열심히 일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일하다가 바로 복귀 조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가 감찰반원들은 제가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 위상은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약해요. 이런 분들은 최근에 대통령 인기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일종의 뭐 나름대로 반전 카드로 그분들을 돌려보낸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탁현민 행정관 같은 분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첫눈 오면 비서실장이 돌려보낸다고 그랬는데 물론 대통령의 울타리 안에 훨씬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놔두고 특별감찰반원 중에 정말 일 열심히 했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보내는 거 이거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희 의원님의 이번 분석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김광 평론가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아니 뭐 최근에 첫눈 왔기 때문에 첫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 첫눈 올 때 뭐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놔주겠다 이런 식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를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됐는데요. 좀 그런 건 이제 운율적 상징적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두 사안을 비교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 식재료 문제라든가 음식의 질에 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식당이 그거를 일거 해소했던 방법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방을 공개해 버리는 식당으로 갔을 때 다 보이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땐 전 전공법으로 청와대가 차라리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문책하고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밀 사안이라서 이건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뭐 분노한 마음이라든가 야당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긴 좀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사실이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타 방송에서 KBS가 아마 이걸 보도했었죠. 우리 기자들도 열심히 확인 작업을 거쳤어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거 보면은 검찰에 있는 그 주요 자리에 있는 간부들이 통보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기자도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은 곤란하면은 굉장히 극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위 혐의에 대해서 특정 사람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검찰과 경찰로 소속청에 다 보냈으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걸 조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는데 공직기강 비서실은 여기는 수사권이라든가 징계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만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소속 기관으로 보내서 자세히 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을 사람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수사권이나 징계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계속 보완 내지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비위 의혹은 이미 제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그 당시 우리 후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비위 사실 통보 조치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법조 담당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누구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구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당시 보도가 나가고 한 2시간 반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건으로 이제 통보를 한 게 아마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사안이 좀 더 커지고 논란이 커지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이번 사안은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가능성,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기에 청와대 비서진 이른바 2기 진영으로 개편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정책실장은 바꿨는데 말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뭐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체할 때가 됐다는 설명도 사실 청와대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도 이 정도쯤이면 교체할 때가 됐다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국민적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건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전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권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일정하게 이제 오만에 빠졌다고 하는 비판들을 받았던 시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현 정부의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이 지지율이 빠지고 그러면서 뭔가 조급증 같은 것도 생겨났을 것 같고 또 야권의 지나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억울함도 그동안에 많이 누적되고 쌓여왔을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 안에 지나치게 자기보호 본능처럼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신들의 일로 이번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남의 문제로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강화되거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진짜 청와대 홀로 존재하는 이런 권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혁신하거나 바꾸는 모습들을 청와대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평소 여권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오셨는데 오늘은 청와대에 대해서 좀 따끔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평가할 부분들은 하고 예. 아니 뭐 비판할 부분들은 비판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청와대 개편이라고 제가 좀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는데 임정석 비서실장의 교체 문제가 핵심이 되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관심은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결국은 뭐 결심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임종석 실장 내후년 총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적절한 시기에 나오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청와대의 새로운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면 실장도 그렇고 조국 수석도 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러면 청와대 개편 좋습니다. 어떤 분으로 채울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막연히 개편해서 그나물의 국밥이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조국 민정수석 학자 출신입니다. 법학자 출신이죠. 백원우 민정비서관,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민정에 대해서 정말 압니까? 제대로.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고 일으켰던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의전에 대해서 압니까? 의전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아셈 정상에 의해서 예. 우리 대통령이 단체 촬영도 정상들 하지 못하고 뭐 대통령이 책상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해당 분야에서 많은 상황을 잘 알고 그러면서도 열려 있고 뭐 이런 분들 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훌륭한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울타리 밖에 있지만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채워야 청와대가 제대로 돌아간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개편을 하신다면 인재를 좀 널리 구하셔서 청와대 진영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 문제까지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청와대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남북 그 평양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었잖아요. 맡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이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때 임종석 비서실장을 교체했을 때 상당히 좀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비서실장 교체 안 하고 이기진용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거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민정수석에 서울대 교수 출신의 조국 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임명했고요. 반부패 비서관에 그야말로 면도할 수사로 잘 알려졌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하기도 했었죠. 박수 받으면서 출범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겁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진 진영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여기까지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